1. 침묵 속에 쌓인 40년. 아침 7시 알람 소리와 함께 눈을 뜬다. 남편은 이미 거실에서 신문을 펼쳐 들고 있다. 나는 부엌으로 향한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운다. 40년간 반복해온 동선이다. 발걸음은 기계처럼 정확하다. 밥 차려졌어요. 남편은 대답 없이 식탁에 앉는다.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 술 떠서 입에 넣고 짧게 말한다. 짜네. 나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따라준다. 그가 밥을 다 먹고 일어서자 나는 설거지를 시작한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으면서 문득 생각한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말이 없어졌을까? 결혼 초반엔 그래도 대화가 있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대요. 그런 말들이 오갔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대화는 점점 줄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집이 텅 비고 남은 건 우리 둘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둘만 남았는데 더 할 말이 없었다. 점심 무렵 친구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오늘 카페 갈래?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남편에게 물었다. 오늘 점심은 밖에서 드실래요? 남편은 TV를 보며 고개만 끄덕였다. 허락이라기보다는 무관심이었다. 카페에서 순자, 혜정, 성미를 만났다. 모두 나와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이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혜정이 물었다. 너희 남편이랑 요즘 대화는 잘 돼? 모두가 한순간 침묵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성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남편, 말하면 잔소리래. 안 하면 무관심이래. 어쩌라는 거야? 순자도 한숨을 쉬며 맞장구 쳤다. 맞아. 그냥 밥 먹고 TV 보고 자고. 그게 일상이지. 나는 그냥 가정부인 줄 알아. 나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도 요즘엔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안 해요. 그냥 밥 먹어, 빨래 돌렸어, 이런 말만. 혜정이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는 대화가 아니라 업무 보고를 하고 사는 거지. 그 말에 우리 모두 피식 웃었다. 웃음 속에 슬픔이 섞여 있었다. 순자가 농담처럼 던졌다. 야, 우리 남편들 모아서 친목 올림픽 하면 다들 금메달 따겠다. 성미가 받아쳤다. 그럼 우리는 참을성 올림픽에서 금메달이고. 다시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웃고 나니 더 허전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버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같은 집에 살지만 마치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다. 남편은 거실에, 나는 부엌에. 물리적 거리는 몇 미터지만 마음의 거리는 몇 광년쯤 되는 것 같다. 저녁을 차리며 문득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허리가 굽은 자세, 생기 없는 눈빛.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아니, 언제 이렇게 지쳤을까? 나는 잠깐 멈춰서서 생각했다. 나는 지금 사는 건가 아니면 그냥 버티는 건가? 저녁 식사 시간, 남편은 역시나 말이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서 물어보았다. 당신, 우리 요즘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남편은 반찬을 집으며 대답했다. 할 말이 뭐가 있어? 다 아는 사이인데. 나는 더 물었다. 그래도 뭔가 이야기를 나누면 좋잖아요.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밥이나 먹어.
왜 자꾸 말을 걸어? 그 순간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먹먹했다. 말을 거는 게 잘못인가? 대화를 원하는 게 잘못인가? 나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다. 설거지를 하며 눈물이 났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다. 40년간 연습한 침묵의 기술이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옆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무심한 소리.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습관일까? 우리는 부부일까? 아니면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일까? 잠들기 전 나는 작은 노트를 꺼내 적었다. 오늘도 말하지 못한 것들 외롭다. 쓸쓸하다. 그래도 당신이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트를 닫았다. 이 말들을 남편이 읽을 일은 없을 것이다. 어쩌면 영원히. 작은 반항의 시작.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나는 문득 멈췄다. 오늘은 반찬을 덜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40년간 나는 늘 4~5가지 반찬을 차렸다. 국, 김치, 나물, 조림, 무침. 아침 상이 풍성해야 남편이 기분이 좋다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은 딱 3가지만 차렸다. 김치, 국, 계란 하나. 남편이 식탁에 앉더니 두리번거렸다. 반찬이 이게 다야?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오늘은 이만큼만 차렸어요.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다. 왜 갑자기 이래? 몸이 안 좋아?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했어요. 남편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밥을 먹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다. 작은 반항이었지만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반찬 하나 덜 차린 건데 뭐 어때? 세상이 무너지나. 설거지를 하며 나는 계속 생각했다. 왜 나는 40년간 남편의 기분을 맞추며 살았을까? 반찬 가짓수, 국간, 밥 온도, 심지어 리모컨 위치까지. 모든 걸 남편 중심으로 맞췄다. 그런데 남편은 나를 위해 뭘 맞춰줬지? 단 한 번이라도. 점심때 나는 처음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걸 만들었다. 남편은 집에 없었다. 나는 냉장고에서 스팸을 꺼내 구웠다. 라면을 끓이고 김치를 얹고 치즈를 듬뿍 올렸다. 남편이 보면 그게 무슨 음식이냐고 비웃을 메뉴였다. 하지만 나는 좋았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다. 저녁 때 친구 혜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내일 영화 보러 갈래? 한류 스타 나오는 거. 나는 잠깐 망설였다. 평소라면 남편한테 물어봐야지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좋아, 갈게 몇 시야? 혜정이 놀란 듯 물었다. 뭐? 남편한테 안 물어봐도 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안 물어봐도 돼. 나도 내 일정이 있지.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섭기도 했지만 신기하게도 설레었다. 나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그래,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영화 한 편 보는 게 뭐가 대수야.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다. 내일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남편이 눈을 크게 떴다.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친구들이 오래전부터 보자고 했어요. 사실은 오늘 약속을 잡았지만 그렇게 말했다. 남편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저녁을 어떻게 먹으라고.
나는 냉장고를 가리키며 말했다. 반찬 있어요. 밥 지으시면 돼요. 아니면 배달시키시든지.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 나를 보았다. 내가 언제 밥을 지어봤다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오늘이 첫날이네요. 축하해요. 남편은 더 말이 없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옷장을 열었다. 오랜만에 예쁜 옷을 입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옷장 깊숙이 밀려난 블라우스, 스카프, 재킷. 언제 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옷들이었다. 결혼하고 나서 나는 늘 편한 옷만 입었다. 예쁜 옷은 사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블라우스를 꺼내 들고 거울 앞에 대봤다. 낡았지만 여전히 예뻤다. 다음 날 영화관에서 친구들을 만났다. 순자가 내 옷을 보고 놀랐다. 와, 너 오늘 왜 이렇게 예뻐? 나는 쑥스럽게 웃었다. 그냥 기분 전환 좀 하려고. 성미가 거들었다. 기분 전환? 무슨 좋은 일 있어? 나는 작게 말했다. 있어. 내가 드디어 내 마음대로 사는 연습을 시작했거든. 영화는 재미있었다. 웃고 울고 감동받았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며 혜정이 말했다. 우리 커피 한잔 할까? 평소라면 집에 가봐야 해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당당하게 대답했다. 좋지. 어디로 갈까?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나는 말했다. 있잖아. 나 요즘 작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친구들이 관심 있게 물었다. 무슨 변화? 별거 아니야. 반찬 가짓수 줄이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기. 남편 허락 없이 외출하기. 이런 거. 순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게 다 반항이네. 아줌마의 작은 반항. 성미가 장난스럽게 거들었다. 반항의 시작은 반찬 줄이기. 다음은 뭐야? 설거지 파업. 모두가 웃었다. 나도 웃으며 말했다. 설거지 파업까지는 아직이고 일단 내 시간 확보부터.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저녁은 어떻게 했어? 내가 물었다. 라면 끓여 먹었어. 남편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잘했네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남편은 대꾸 없이 TV를 켰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니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시작이야. 작은 반항의 시작. 반찬 하나 줄이는 것부터 나를 찾아가는 거야. 그날 밤 노트에 적었다. 오늘의 작은 승리 반찬 줄이기, 영화 보기, 4시간 갖기. 남편은 불편해했지만 나는 행복했다. 이게 맞는 방향인가 싶다. 법률 상담 그리고 각성. 아침 신문을 넘기다가 작은 광고를 발견했다. 황혼 이혼 무료 상담 마이너스 당신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나는 그 글자를 한참 들여다보았다. 황혼 이혼. 그 단어가 마치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점심을 먹고 나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했다. 네, 상담 원하시는 날짜 말씀해 주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번 주 가능할까요? 네, 목요일 오후 2시 어떠세요? 좋아요. 예약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쿵쾅거렸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혼 상담이라니. 40년을 함께 산 사람과의 이혼을.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다. 드디어 뭔가 시작하는구나. 목요일, 나는 일부러 단정한 옷을 입었다.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따뜻한 분위기였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나를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나는 긴장한 채로 앉았다. 어떤 고민으로 오셨어요? 변호사가 물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결혼한 지 40년 됐어요. 그런데 요즘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남편이 저를 존중하지 않아요. 대화도 없고 무시하고 가끔은 모욕적인 말도 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말들요. 처음엔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어요. 변호사가 진지하게 물었다. 폭력은 없었나요? 신체적 폭력은 없었어요. 하지만 말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것도 정신적 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녹음이나 증거가 있으신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없어요. 변호사는 설명을 이어갔다.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양쪽이 합의하면 진행이 빠르지만 재판 이혼은 증거가 필요해요.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그럼 제 경우는? 내가 물었다. 일단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남편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고 관계 개선을 제안해 보세요. 만약 그래도 안 되면 그때부터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있을 때 녹음하시고 문자나 카톡도 캡처해 두세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증거를 모으다니. 마치 스파이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말했다. 이혼은 감정만으로는 안 돼요. 법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위자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야 해요.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물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반반입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사노동도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그 말에 나는 놀랐다. 제가 번 돈은 없는데도요? 네, 당연합니다. 당신이 집안일을 하는 동안 남편이 돈을 벌 수 있었던 거니까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드디어 누군가 내 40년을 인정해 주는구나. 변호사는 티슈를 건네며 말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두려워하세요. 하지만 존중 없는 결혼보다 존중 있는 독립이 나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행복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며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뭔가 명확해진 느낌이었다. 이혼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경제적, 현실적인 문제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편의점에 들렀다. 작은 노트와 펜을 샀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노트 첫 페이지에 적었다. 이혼 준비일지 마이너스 나를 위한 기록. 그날 밤 남편이 또 모욕적인 말을 했다. 내가 세상 물정을 뭘 알아. 그냥 집이나 지켜. 예전 같았으면 참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남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됐다. 녹음을 멈추고 나는 파일을 저장했다. 파일명은 증거일.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뭔가 행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는 감정에만 휘둘리지 않아. 현실적으로 준비할 거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혼이 답일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지만 확실한 건 더 이상 무기력하게 있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노트를 꺼내 적었다. 오늘부터 나는 변한다. 참는 아내에서 선택하는 여자로. 친구들과의 솔직한 대화. 금요일 오후 친구들과 동네 카페에서 만났다. 순자, 혜정, 성미. 우리 4명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다. 각자 커피를 시키고 자리에 앉았다. 성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야, 너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 무슨 일 있어?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나 이혼 상담받고 왔어.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세 친구 모두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혜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짜? 진심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더 이상 못 참겠더라. 존중도 없고 대화도 없고 그냥 집안일만 하는 기계 같아서. 순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해해. 나도 비슷해. 우리 남편도 날 투명인간 취급하거든. 성미가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 다 거기서 거기네. 근데 이혼까지 생각한 건 너가 처음이야.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처음엔 나도 무서웠어. 근데 변호사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나니까 뭔가 길이 보이더라. 이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 혜정이 물었다.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어? 아니, 아직. 일단 내가 준비를 먼저 하려고. 재산도 정리하고 증거도 모으고. 순자가 놀라며 말했다. 증거? 무슨 증거? 모욕적인 말, 무시하는 태도, 이런 거 녹음하고 기록하라고 하더라. 성미가 감탄하듯 말했다. 와, 너 진짜 진지하구나. 근데 무섭지 않아? 혼자 사는 거.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무서워.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 된다는 게 두렵지. 근데 더 무서운 건 이대로 10년, 20년 더 사는 거야. 존중도 없이. 혜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우리 이제 60 되잖아. 남은 인생이 얼마나 길지 모르는데 그걸 불행하게 보낼 수는 없지. 순자가 덧붙였다. 근데 경제적으로는 괜찮아. 혼자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 나는 설명했다. 변호사가 그러는데 재산 분할은 반반이래. 내가 번 돈이 없어도 가사노동도 기여도로 인정된대. 그리고 남편 연금도 나눌 수 있대. 성미가 놀라며 말했다. 진짜? 연금도? 그럼 생각보다 괜찮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불안하긴 해. 지금보다는 생활 수준이 떨어질 거야. 근데 돈 조금 덜 쓰더라도 마음 편한 게 낫지 않을까. 혜정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정말 용감하다. 나는 생각만 하고 못하는데. 순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가끔 생각해. 이혼하면 어떨까? 근데 용기가 안 나. 나이도 있고 세상도 무섭고. 성미가 농담조로 말했다. 우리 나이에 이혼하면 황혼 이혼이래. 이름부터 쓸쓸하잖아. 차라리 새벽 이혼이라고 하지. 새로운 날이 밝는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 모두 웃었다. 순자가 거들었다. 새벽 이혼.
그럼 우리는 새벽 회원인가? 회원 등급도 있어야겠네. 브론즈, 실버, 골드. 성미가 받아쳤다. 골드는 재산 많이 받은 사람. 다시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웃음이 멈추자 테이블은 다시 조용해졌다. 혜정이 진지하게 물었다. 근데 진짜로 너는 이혼하면 뭐 하고 싶어?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일단 여행 가고 싶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남편 눈치 안 보고. 그리고 작은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책 읽고 산책하고. 그런 평범한 일상. 순자가 말했다. 그게 사치처럼 들리는 게 웃기지. 그냥 평범한 일상인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근데 우리한테는 사치였잖아. 40년간 우리는 남편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성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남편이랑 대화해 볼 생각은 없어? 마지막으로 한번.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해봤어. 여러 번. 근데 안 통해. 남편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냥 잔소리 말고 밥이나 해래. 혜정이 화난 표정으로 말했다. 진짜 너무하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익숙해져서 그런가 봐. 40년간 내가 참으니까 남편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아. 순자가 말했다. 근데 있잖아. 우리 남편들 세대가 다 그래. 가부장적이고 아내를 동등하게 안 봐. 우리 세대 여자들이 좀 불쌍해. 성미가 맞장구 쳤다. 맞아. 우리 윗세대는 더 심했고, 우리 다음 세대는 좀 낫고, 우리는 딱 중간에 끼어서 제일 애매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더 억울해. 우리도 인생 한 번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혜정이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그러니까 내 선택이 용감한 거야. 우리 중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잖아. 카페를 나서며 순자가 말했다. 야, 우리 다시 모이자. 다음 주에. 성미가 거들었다. 응, 그때는 치맥이나 하자. 맥주 한잔하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자. 혜정이 웃으며 말했다. 좋아. 황혼 이혼 준비 모임 정식 출범. 나는 친구들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혼자였으면 아마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 무섭지만 동시에 설렌다. 마치 10대 때처럼. 그날 밤 노트에 적었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모두 놀랐지만 응원해줬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다시 느꼈다. 나는 할 수 있다. 아니, 해야 한다. 연금 재산 이혼. 아내가 마주한 현실. 월요일 아침, 나는 서랍 속 깊이 넣어뒀던 서류들을 꺼냈다. 통장, 보험 증서, 연금 내역서. 먼지가 쌓여 있었다. 40년간 이 서류들은 남편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냥 생활비만 받아 쓰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변호사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반반입니다. 명의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나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다. 예금 잔액, 적금 만기일, 보험 만기 금액, 남편의 퇴직금 예상액. 계산기를 두드리며 대략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금액이 적지 않았다.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돈, 사실은 내 눈물과 한숨으로 모은 거네. 이자는 낮아도 눈물 이자는 많이 붙었어. 서류를 정리하며 나는 새삼 깨달았다. 40년간 내가 집안일을 하는 동안 남편은 돈을 벌었다. 그 돈의 절반은 사실상 내 몫이었다. 내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청소하는 동안 남편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돈은 우리가 함께 만든 것이다. 점심 무렵 나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번에는 서류를 가지고 갔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며 말했다. 재산이 꽤 있으시네요. 예금, 적금, 보험, 그리고 남편분 퇴직금까지. 이혼하시면 절반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물었다. 제 명의로 된 건 거의 없어요. 다 남편 명의인데 괜찮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법적으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명의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혼인 기간 동안 만들어졌느냐 하는 거죠.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연금은요? 남편 명의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네, 연금 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이 확정된 후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셔야 해요.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다. 예를 들어 남편분이 30년 직장 생활을 했고 그중 25년이 혼인 기간이라면 그 25년치 연금을 나눌 수 있어요. 비율은 법원이 정하지만 보통 50%까지 가능합니다. 나는 열심히 메모했다. 연금 분할, 재산 분할, 위자료. 낯선 단어들이었지만 이제는 내 삶을 지켜줄 무기였다. 변호사가 덧붙였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남편분의 지속적인 모욕, 무시, 이런 것들이 정신적 학대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보여줬다. 이렇게 녹음한 게 몇 개 있어요. 변호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어요. 계속 모으세요. 문자나 카톡도 캡처해 두시고요. 이런 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다짐했다. 더 이상 참기만 하지 않겠다. 증거를 모으고 준비하고 당당하게 맞서겠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은행에 들렀다. 내 명의로 새 통장을 만들었다. 통장 이름은 나의 미래. 그리고 그 안에 5만 원을 넣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게 시작이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내 명의로 모으기로 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 남편이 물었다. 은행 좀. 나는 짧게 대답했다. 뭐하러? 내 통장 만들었어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왜 갑자기? 그냥요. 네 명의 통장 하나쯤은 있어야죠. 남편은 더 묻지 않았다. 관심이 없는 듯 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 새 통장을 넣었다. 그리고 노트를 꺼내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이혼 준비 체크리스트. 남편의 모욕적 언행 녹취 계속하기 현재 3건. 예금연금 보험 부동산 목록 완성 완료. 변호사와 정기적으로 상담하기 월 1회. 4명의 통장에 매달 돈 모으기 시작. 혼자 살 작은 집 알아보기 예정. 친구들과 정기 모임 유지하기 주 1회.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돈은 줄어들어도 존중은 늘어날 수 있다. 그것이 진짜 노후 준비다. 저녁을 준비하며 나는 가계부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 나 항목. 매달 5만 원씩 오롯이 나를 위해 쓸 돈이다. 화장품을 사든 책을 사든 친구들과 밥을 먹든 이 돈만큼은 누구 허락도 필요 없다. 저녁 식사 시간 남편이 또 한마디 던졌다. 요즘 왜 이렇게 밖에 자주 나가? 집안일은 제대로 하고 다니는 거야? 예전 같았으면 죄송해요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제대로 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남편이 눈을 흘겼다. 요즘 달라진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없어요. 그냥 내 인생 좀 챙기려고요. 남편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다시 TV를 켰다. 그날 밤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순자, 야, 오늘 어땠어? 변호사 또 만났다며? 나응, 재산분할이랑 연금 얘기 들었어.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게 많더라. 혜정, 다행이다. 그럼 경제적으로는 좀 안심이네. 성미, 근데 무섭지 않아? 진짜로 혼자 사는 거. 나 무섭지. 근데 더 무서운 건 존중 없이 10년 더 사는 거야. 순자, 맞아. 우리 나이에 10년이면 엄청 긴 시간이잖아. 혜정, 너 진짜 용감해. 나는 생각만 하고 못하겠더라. 성미, 나도. 근데 너 보면서 용기 얻는다. 우리도 변해야 하나 싶어. 나는 답장을 쳤다. 나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힘이 나. 다음 주에 또 만나자. 치맥 먹으면서. 친구들의 응원 메시지가 이어졌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달빛이 환했다. 그 빛을 보며 나는 중얼거렸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의 계산기를 다시 켰다. 옆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무심한 소리. 예전 같았으면 그 소리에 익숙해져서 잠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이 소리와 곧 이별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것이다. 노트를 펼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40년을 참았다. 이제 남은 40년은 나답게 살고 싶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나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 펜을 내려놓고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 반, 설렘 반. 마치 첫사랑을 앞둔 소녀처럼. 아니, 이건 첫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의 시작이었다. 불을 끄고 누웠다. 어둠 속에서 나는 미소 지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다.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나의 1부가 끝났다. 이제 2부가 시작될 것이다. 실전의 시간.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 나는 준비됐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대한민국 중년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40년을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기 시작한 여성들. 그들의 용기와 각성을 담았습니다. 2부에서는 본격적인 이혼 과정과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현실, 그리고 진정한 독립을 향한 여정이 펼쳐집니다. 구독으로 2부 알림을 받아보세요.